실용영어에 여러분들 발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조금 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연말에 지금 수업 축제 같은 것도 좀 남아 있고 이미 준비를 한 친구들도 혹시 발표를 할 때 혹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다시 발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에 아마 발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세특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발표 형식으로 제출을 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발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그 발표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좋을지를 한번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어, 발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영어 수업이니까 영어 발표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에서 약 3차 시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한 20여 분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선생님이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 중간중간에 그 2019년도 강원 그 민방에서 그 주관해가지고 전국 그 학생 발표대회라고 하는 것을 전국 학생 발표대회라고 하는 것을 열었어요. 거기에 수상작을 한 두어 편 정도 선생님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발표에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그 발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발표라고 얘기를 하면은 pres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presentation이라고 할 때, 요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서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요 단어 속에는 present라고 하는 어, 선물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사용이 되고요. 자, 명사로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present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present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현재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출석한 여기에 지금 있는이라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뭐 현재의 또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해 있는 현재 여기에 있는 이런 의미로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be present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동사로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동사일 때에는 강세가 달라져요. present라고 강세가 앞에 있는 것이 명사하고 형용사인데요. 동사가 되는 경우에는 강세가 뒤로 가요. present라고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되고 동사일 때에는 주로 이제 뭔가를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는 동사가 되고요. 자, 뭐 누구에게 뭔가를 보여주다. 그 다음에 뭐 상 같은 것을 누구에게 주다. 그래서 뭐 수여하다 또는 뭐 시상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나 상 따위를 주다, 수여하다, 시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보여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 같은 것에 맞추어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뭔가를 남에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발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발표하다라는 의미에서 present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말 발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영어 단어도 있습니다. 그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 우리가 announcer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announce라고 하는 그 동사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는 들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발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 같은 데에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는 말,
이런 거를 우리가 선언이나 발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공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는 announcement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글 발표에서 announcement 같은 것도 역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단어죠. 하지만 여기에서 발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특정 대상이나 대중을 앞에다 놓고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발표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라고 선생님이 아래에다가 얘기를 해놨죠.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발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발표를 준비할 때 그냥 무작정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발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주제를 발표할 것이냐,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 또는 소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먼저 내가 확실히 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발표를 누가 듣느냐라고 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친구들, 그냥 또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난이도라든지 아니면은 발표를 약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대상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든지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대회에서 발표한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은 그 발표는 일반 청중이 아니라 전문가나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발표가 대학 입시와 관련되는 발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쉽게 편하게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발표의 대상도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발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중복이 됐네요. 자, 발표의 주제보다는 요거에서는 주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의 의도나 목적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왜 이런 발표를 하려고 하는지 의도하고 목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를 왜 준비했나요? 네,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발표 시간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왜 그러냐면, 여러 명이 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한 명이서 어떤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무슨 콘서트도 아니고 막 10시간씩 이렇게 발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표가 좀 길면 우리가 강연이나 강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강연이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은 한 10분 이상, 길면은 1시간에서 2시간까지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표 시간에 따라서도 성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 시간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확인을 해야지 좋은 발표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자, 내려가서요. 미리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화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써놓은 것이 개요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요 작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어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개요가 무엇인지. 자, 일반적으로 개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선생님은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자, 조금씩 옮겨가면서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볼게요. 자, 요런 종이 같은 거에다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큰 종이에다가 하나를 정리를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아까 선생님이 발표의 주제나 소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이에다가 이 발표의 뭐 소재를 먼저 적어 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발표의 소재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이것이 주제가 되겠죠. 이 발표의 주제. 그래서 주제를 도출해 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적고 난 다음에 이 주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써놓는 것이 개요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되게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먼저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늘려가지고 세분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서론, 본론, 결론 요 세 장짜리니까 일단은 뭐 서론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 개요에다가도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시간을 얘기를 하라고, 그 시간을 확인을 하라고 했죠. 만약에 5분짜리의 발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서론 부분에다가 약 1분 정도를 투자하자. 본론 부분에다가 약 3분 정도를 투자하자. 그리고 결론 부분에도 1분 정도를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까지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서론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고 싶다. 그럼 서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네. 그래서 서론에 들어갈 간단한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 도입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이 될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도입 부분에 사용이 될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본론으로 넘어갈 때 앞으로 본론에 대한 소개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론이 3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론도 우리가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본론을 파트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전달하면 좋을지를 세 부분 정도로 나누자. 그래서 본론 1, 그 다음에 본론 2, 본론 3, 이런 식으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1분씩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론 1에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내가 쓰고 싶네. 그 다음에 본론 2에도 어떤 내용을 쓰고 싶네. 본론 3에도 어떤 내용을 쓰고 싶네.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요약해 가지고 결론 부분에서 내가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그래서 앞으로 얘기했던 것에 대한 요약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약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의견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생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제안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결론 부분에다가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무척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요. 제일 처음에 개요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이렇게 네모칸 3개를 가지고 개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서론 부분도 네모칸 뭐 한 3개, 4개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영상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런 것까지도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영상은 어떤 걸 쓰고 싶네. 그 다음에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그 관심을 끌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가 앞으로 얘기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네. 그런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뭐 한 2장이나 3장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계속 확장을 시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개요를 잘 작성을 해 놓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두 번째 보면은 발표 도구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도 역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파워포인트 말고도 한동안은 우리 프레지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프레지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도구들, 가장 대표적인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각각의 프로그램만의 어떤 특별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럼 각각의 효과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슬라이드를 구성할 것인지도 이 개요 작성에서 개요 작성에서요. 개요 작성으로부터 개요에서부터 요 프로그램에서 요 프로그램상의 어떤 슬라이드의 디자인 같은 것도
같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요 잡는 작업 같은 거는 무척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요거는 뭐 별표를 한 100개쯤 해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요를 잘 만든 사람들은 요 밑에 있는 단계들이 쭉쭉쭉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명확한 소재를 가지고 어떤 내용, 그 소재에 대한 어떤 내용을 내가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확실한 주제를 만들었으면 그 주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개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써봤던 프로그램들을 일단 선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상의 슬라이드 디자인으로 그 개요를 연결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마지막에 발표 전에 이제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충 개요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요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미 고민을 해봤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내용의 자료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자료 중에서 내가 필요해서 전달할 만한 좋은 것들을 따로 정리해 두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고에서 어떤 내용까지를 쓸 것인지도 미리 확인을 해가지고 뭐 밑줄을 그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발표 같은 거를 할 때요. 저작권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적어 놓을 것. 어떤 웹사이트에서 또는 뭐 어느 나라의 누구의 블로그에서 또는 어떤 출판사의 자료에서 어떤 책 몇 페이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스가 어디인지를 함께 적어놓는 버릇을 기르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정리하는 작업도 역시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발표 원고 작업하고 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발표 원고 작업이나 수정을 할 때 그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발표가 거의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요 세 개짜리 말고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서론 부분에 대한 개요가 뭐 하나 한 5장 정도 된다. 그러니까 1분에 한 5장 정도씩의 개요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본론 부분도 3분짜리니까 15장 정도를 만들었다. 결론 부분도 한 5장 정도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개요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개요를 잘 해 놓아야지 사실은 처음에 내가 개요에서 어떤 소재로 출발을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말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요 개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발표 준비를 할 때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놓고요. 그래서 발표 원고 작업을 일단은 해놓고요. 수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왜 나중에 수정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발표 시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내용을 내가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발표 내용을 다 전달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적절한 빠르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강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을 조금 더 빨리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고를 작업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가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적절한 빠르기로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전달하는 그것이 시간이 거의 이렇게 딱 맞는 보통 우리가 5분 발표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5분 내외라고 적어 놓으면은요 5분을 넘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5분 안에 마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기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끝나는 것이 낫다.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한 30초 정도는 조금 길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15초 내외 정도로 시간을 남긴다. 그래서 4분 한 45초에서 50초 정도에 딱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시간이 조금 남아야 되느냐 그러면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고를 암기하고 난 다음에 그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완벽하게 외웠다고 하더라도 무대에 올라가서 또는 남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상황에서는 실수라고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말을 좀 더듬게 되고 또는 생각이 안 나면은 그걸 불러오기 위해서 시간을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발표 시간을 5분으로 꽉 잡아버리면은 나중에 실제로 발표를 할 때는 5분을 넘길 가능성이 무척 크다. 그래서 발표 시간은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 낫고요. 자기의 성향을 잘 생각을 해봐서 내가 실수를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한 15초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는 요 큐카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큐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자, 그 큐카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MC들이 나와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그 조그만 그 네모난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넘겨가면서 진행하는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종이에 대본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식으로 하면은 모든 대본들을 다 써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 주요한 내용들을 거기에다 표시해 놓는 그 진행용 카드를 우리가 큐카드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큐카드는 원래는 순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순서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예요. 자, 그래서 자, 네, 그래서 큐카드를 먼저 한번 만들고요. 그러면 큐카드는 아까 나왔던 그 개요를 거의 그대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발표 원고 작업을 만약에 했잖아요. 시간도 쟀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고에서 내가 가장 핵심적인 것들,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조금 눈에 잘 들어오는 큰 글씨로 이렇게 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을 다 적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본을 다 적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내가 잊어버리면 계속 눈이 그 큐카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발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청중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사람들한테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시선이 사람들한테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오디션 같은 거 할 때 뭐 땅바닥을 쳐다본다든지 딴 데를 쳐다본다든지 이런 걸로 야단 맞는 그 경우들 혹시 뭐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선이 딴 데로 가 있지 말고 사람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눈을 이렇게 내려 깔고 이렇게 계속 쳐박고 그러고 보고 있으면은 좋은 발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큐카드는 일단은 눈에 잘 띄는 핵심적인 단어들 또는 표현들 같은 거를 큰 글씨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눈에 보면은 내가 기억을 떠올리고 연습했던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조수단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하느냐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 녹화를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것을 앞에다 놓고요. 실제로 청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이머 같은 것도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뭐 리모컨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실제로 정확하게 시간을 재가면서 발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를 해봅니다. 완료를 해서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발표했던 그 녹화의 내용들을 직접 한번 자기가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는 부끄럽고 막 보기도 싫고 막 이렇긴 할 텐데요. 요런 사전 리허설이나 녹화한 것을 자기가 봐야지만
어떤 부분은 되게 보기가 싫구나. 어떤 부분들은 잘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법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 싫은 거는 남들 눈에도 보기 싫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커요. 그러니까 뭐 왕자병이나 공주병이 걸려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녹화한 거를 자기가 보면은 되게 막 오글거리고 막 싫은 경우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적어 놓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원고를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발표의 형태를 수정한다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시선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말투, 말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화를 해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 전날에는 거의 대본을 보지 않고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돼요. 보통 학생들이 원고를 써가지고 원고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던 1번부터 6번까지의 순서들을 어느 정도 지켜가지고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요. 처음에 개요가 잘 잡혀 있으면은 내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지가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히 그거를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원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큐카드만 봐도 이 대목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큐카드조차도 없이 발표를 하면 무척이나 좋겠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제일 처음에 아이팟, 아이폰 요런 거 사람들한테 PT 할 때도 보면은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큐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발표를 합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 자체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을 내가 몸으로 익히는 것이 일단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발표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책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은 소스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시간에는 일단은 발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말로 일단 먼저 정리를 해 보았고요. 끝나기 전에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대회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보면서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또 해볼게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벌써 15번째 서류 면접에 떨어졌어요. 이게 다 제가 인류대학을 못 나와서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럼 대학을 못 나온 건 제 문제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의 피해자입니다.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백수가 되게 생겼다고요. 아니, 이 청년 사회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 보이네요. 불공정한 입시 제도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자, 지금 자막에서도 나와 있지만 아까 선생님이 강원 민방에서 주관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 회사 이름이 지금 나와 있긴 한데요.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 대회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뭐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들까지 해가지고 다 나왔고요. 시상 부문도 각각 부문으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고등학생인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서 한 팀으로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팀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준비하는 형태는 사실은 똑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역할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만 달라지는 거고, 역할 분담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도입 부분이겠죠.
근데 선생님이 요거 보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자, 말은 무척 많은데 대사는 무척이나 많은데 뒤에 지금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의 화면 속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고등학생들이 발표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슬라이드가 가득가득 차게 돼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습니다. 거의 대사를 거기에다 옮겨 붙이게 하는 식으로 슬라이드 구성을 해요. 그런데 슬라이드나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워포인트, 그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요, 핵심적인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말이 100마디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100마디의 핵심적인 말은 10마디 정도로 줄일 수 있어. 그러면 그 10마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는 단순하고 명확하고, 그 다음에 뭐 눈에 잘 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담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효율적인 슬라이드의 디자인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량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맹세컨대 저는 정말로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원을 꾸준히 다니고 시험 기간에는 독서실에 새벽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늘 전교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학생이었죠. 여러분, 서울에서 전교권 안에 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저보다 성적도 훨씬 낮고 스펙도 딸리는 애가 겨우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는 원래 제 자리였어야 한다고요. 아, 대학의 농어촌 전형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군요. 제가 이 학생의 입장이었더라도 충분히 억울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 그 누구라도 용납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똑같이 평가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자, 업계 학문 A씨가 하기 힘들겠죠. 하지만라도 충분히 스펙도 딸리는 애가 겨우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고 싶게 얼마나 어디 남아서 저는 정말로 제도라니. 가 되게 생겼다고요. 아니, 이 청년 사회에 자, 굉장히 지금 요 부분 불만이 많아 불공정한 보이네요. 입시제도 요 부분이 불공정한 입시 제도라니. 말하자면 대체 도입 무슨 말을 부분이라고 하는 하려는 거 걸까요?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가 사실은 본론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8분 41초짜리 영상인데요. 이걸 지금 다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은요, 요 지금 배경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 대회라는 걸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보시면 돼요. 초등학생들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장점하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면 바로 보여요. 그리고 대단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파워포인트 준비한 것들은 별것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를 가장 강조하고 싶느냐,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소재와 주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소재와 주제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개요 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거의 발표 준비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작업이 잘 되어 있으면은 발표 준비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강의의 녹화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20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강의가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는 발표에 활용이 되는 영어 표현들을 각각의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녹화에서 만날게요.